장관님, 그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배임죄 피고인이 한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제가 좀 네, 법무부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요. 네. 제가 대법원에 확인을 하니까 4,700명 정도 돼요. 네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각각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수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대체입법 없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좀 신중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캄보디아 우리 대응 TF 만들어졌는데 네.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저번에 한번 장관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아야 네네. 이 국내 청년들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끌고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물이 잔뜩 차 있는데 물을 퍼내려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야지 수도꼭지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고수익 알바 뭐 통장 판매 이런 걸로 검색을 했더니 아직도 버젓이 광고료를 내고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텔레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제가 가상으로 들어가 봤더니 계속해서 필리핀으로 오라고 유인을 해요. 네네. 범죄 현장입니다. 근데 그때 한번 챙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에 다시 들어가서 저거를 다시 해봤는데 아직도 수십 개의 사이트가 쏟아져요. 저는 이거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통장을 막으면 보이스피싱을 막는 거거든요. 외국 통장에 송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응 TF에 참여하시니까 경찰 검찰 나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중부지검에 보이스피싱 그 합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거는 꼭 챙겨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대통령님 주관 하에 범정부 장관들이 모여 갖고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팀들 구성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 갖고 네, 보다 좀 저거 신속하게 없어져야 돼요. 하겠습니다. 오늘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열려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리게 우려를 하는데 민주당은 매번 전 정부에서 시작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계속 물타기만 합니다. 지난 정부 상관없어요. 물론 다른 제도지만 지금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사례와 통계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자 보도를 보더라도 중국의 무사증으로 들어온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필로폰 8억 원어치를 가방에 들고 오다가 걸렸어요. 어제자 보도입니다. 이 범죄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8명이 이탈해서 4명만 지금 체포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본질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물탈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는 이 400만 원 정도 배싹을 내는 비교적 구매력 있는 크루즈 탑승객을 한정해서 3일간 환승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규모 범위가 이렇게 갑자기 이번 정부처럼 넓어지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0.0014%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자릿수인 거예요. 저는 그 숫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탈률이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1% 미만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60만 명이기 때문에 1%가 4만 6천 명인 거예요. 0.1%도 4,6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면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 진짜 걱정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면 무비자를 환영하는 논평을 했어요. 거기 논평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처음이래요. 다른 나라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우려하고 범죄자가 몰릴 수 있는 구조를 법무부가 확실하게 막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강도나 살인 같은 극악한 범죄 저지르면 법무부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아니, 법무부 장관 사퇴하시겠느냐고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 나면 무조건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각오 아니면 못 막아내요 이거. 저희도 그런 정도 각오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이거 그 제대로 막아주시고, 제가 아까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중국인 제가 간첩 활동 면허증이라고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의 간첩 범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뭐 계속 지금 뭐 증가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지금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 유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중국인 관광객인데 부부를 가장하거나 심지어 부자간에도 와요. 그래서 중국 미군 기지 사진 찍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거 사진 찍고 드론도 띄웁니다. 고등학생들끼리 와서도 사진을 찍어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1년 내에 있었던, 1년이 뭐예요? 지금 3월부터 언론 보도에 나왔던 사례들만 뽑은 거거든요.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근데 중국은 법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국민한테 중국 가서 뭐 어떤 정보 같은 거 수집해 오라고 하면 국가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법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중국 시민들한테 국가가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적 근거가 있고 실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광객으로 아버지가 간첩 활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점 때문에 간첩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좀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무비자 한다고 뭐 간첩 행위가 그것만으로 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간첩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너무 좋은 제도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비자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관광 효과를 누리면서도 그 중간에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전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간첩죄 개정, 중국인들 간첩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그 간첩죄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좀 입법해 주기를 좀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바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어쨌든 무비자 관련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나라와 무비자 그 사적 면제 어떤 협정 체결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전면적인 게 아니라 그 단체 관광객이 하나인 건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게 더 강력하게 사전에 어떤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